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비판적 독서 토론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되게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새삼 이렇게 좀 떨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차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기로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제가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제 실시간 비대면이나 교차 대면으로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점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요, 토익 토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의 되게 기본적인 전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차식, 그러니까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비판적 독서와 토론이라는 이 과목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판적 독서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적 독서 토론에서 남은 그 토론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갈 생각이고요. 전체 15주차 구성 중에서 오늘까지가 이제 이론 수업으로 좀 구성이 된다라는 점들을 참고로 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공지를 했다시피 읽기하고 저 이제 토론하고 이런 활동들을 두 주씩 짝을 지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토익 토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게 다 공부를 하셨던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시면서 여러분들 토익 토론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어 시간에 이런 뭐 토익 토론의 본질이라든지 소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냐?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야. 그 이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와 공부 못한다고 막 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선행 교육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다 막 꿰어 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역량으로 만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과 관련된 기술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윗세대, 저희 세대, 뭐 저희 윗세대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뭐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하는 걸 봐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중에 보면 토론을 또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선행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강조해 왔던 부분들과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혼란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까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래요. 사실 이 이제 토익 토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보통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다시 동그라미 칠게요. 실제로, 이제 토익 토론, 토익 회의하고 토론하고 옆에 이거 이제 그 영상 때문에 조금 잘려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설이거든요. 연설까지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게 되게 일반적인 설명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상호 관계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토의 회의 같은 경우는 상호 협력적이고, 토론은 상호 경쟁적이고, 연설은 일방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100%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토론이라는 게 상호 경쟁적이다. 그래서 상호 경쟁적이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놓고 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토론 교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뭐가 남지? 결론은 뭐가 남죠? 네가 이겼다, 네가 졌다. 이게 본질적인 결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경험을 하셔야 되는 토론은요,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하고 본인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이 이제 토의, 토론, 연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직접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토의, 토론, 연설이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융합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 경험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소통들을 통해 가지고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네가 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제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지. 못 나온다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개념을 굳이 나누다 보니까 토의는 협력적이라는 게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형태고, 토론은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부각이 더 되는 형태고, 연설은 주로 이제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는 형태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좀 뭔가 절대적인 구분의 지표로 삼으시면 곤란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시더라도요, 그 토론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건 좀 금물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토론을 교육을 받으시고 토론을 실제로 수행을 하실 때도 토론과 토의 개념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섞어 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게 아마 중요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이제 토론 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러 나가 보면요, 와 이거 저래가지고 애들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물론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말은 잘하는 친구들 참 많죠. 많은데, 근데 그게 사실은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 그대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서로 연설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토론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진행을 하시면 좀 곤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좀 뭔가 상호 간에 보완을 해서 좀 최적의 형태로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 요런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실제로 토의하고 토론을 구분하고, 토의는 뭐 심포지엄이나 패널 토의, 포럼 회의, 원탁 토의, 세미나, 콜로퀴움 이런 것들 쭉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의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그 토의의 각각의 특징이나 절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그 부분에 국한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주로 좀 활용을 하게 될 그런 이제 방식들은 주로 이제 심포지엄이나 회의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왜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저런 거 뭐 이제 학생회 같은 거 하면 학생회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여러분들 이 회의 그대로 막 절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할걸요? 그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너무 정말 막 끔찍하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시느냐의 문제지, 그게 절차를 지켜가지고 하는 게, 와, 나는 토론 능력을 가지고 있어, 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걸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토의보다 더 문제야, 사실은. 이건 이제 더 문제인데, 일단은 일반 토론의 경우에 뭐 법정 토론이나 의회 토론, 선거 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 토론의 특징이 뭐냐면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진 않아요. 물론 이 이제 일반 토론도 교차신문 토론이라든지 뭐 칼포퍼식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따라가는 경우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지켜가지고 막 그렇게 진행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토론은 토론이라는 이 개념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절차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프로세스가 막 되게 세밀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그 안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수업을 하거나 하는 교수나 교수자들도 그렇고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 그게 뭐냐 하면요, 자, 표준 토론이 있고 교차신문 토론이 있고 링컨 더글라스 토론이 있고 의회식 토론이 있고 칼포퍼 토론이 있고 모의법정 토론이 있고 뭐 이거보다 사실 더 많아요. 종류는 많은데 이 중에서 세다가 제일 좋아, 이 중에서 칼포퍼가 제일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교육 토론에서 제시가 되는 그 토론 방식들에 대해서 그런 막 우열을 매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기 위한 일종의 이제 방편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론을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장을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하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반론을 드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막 이제 절차를 어떻게 지키냐, 뭐 지키냐, 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우리 왜 파란 책, 우리 이제 글쓰기 책, 거기도 보면 이제 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토론장이 한 장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마 거기에 칼포퍼식 토론이 아마 있을 거야. 뭐 그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게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집어넣어놨는데, 칼포퍼식 토론이 그렇게 막 완벽한 토론 방법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그게 막 진짜 뭐 다른 토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다 극복한 그런 토론도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하나의 방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도 뭐 이제 6주차, 9주차, 11주차, 13주차 이렇게 토론을 쭉 진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초점이 이런 교육 토론의 방식을 경험해 보는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진짜로 토론이나 토의에 대한 교육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진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가 좋다, 뭐가 틀렸다, 뭐 이런 것들 별로 필요 없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책의 제일 뒷부분, 그러니까 3부 부분에 마지막에 이런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실어 놨어요. 그게 이제 하브루타, 경연, 세다,
하나 뭐였지? 모의법정 토론.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넣어놨는데, 그걸 넣어놓은 이유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하브루타라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 나가게 될 거고, 나머지 사례들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라는 걸 참고로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놨다는 의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설마 막 이게 경연이 어쩌니 세다 토론이 어쩌니 뭐 뭐 모의법정 토론이 어쩌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막 시험 문제를 설마 내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 안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험을 쌓는다라는 부분들을 참고로 아시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점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경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을 참 못해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못하는 게 옛날부터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토론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그 소위 이제 양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원래 옛날부터 토론을 못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1960년대, 70년대 정도부터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못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에 큰 힘을 실기 시작하면서요, 소위 대중교육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대중교육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근대식 교육이 공장 노동자들을 원래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뭐 질문, 뭐 내 생각 이야기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기술 막 이제 도제식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되게 능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토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경연이라는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경연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조선시대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왕들 중에 이 경연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뭐 이야기만 하면 하여튼 세종대왕이야. 좋은 거는 전부 다. 이게 이제 왕하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경서를 읽고 토론을 하면서 뭐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소통 과정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왕하고 신하 전체가 전부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토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온 토론은요, 뭔가 이제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집단 토론, 때 토론. 때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토론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반드시 좋다, 뭐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진다라는 게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의 형태, 뒤에서 제가 이제 세다 토론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뭔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토론들을 진행을 하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내가 생각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다 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좀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막 진짜로 난잡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왕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한 명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사회자처럼 너 한번 이야기해봐.
아, 너 이야기하지 마.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통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다양한 의도로 많이 활용이 돼요. 이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 그러니까 왕이 막 학식을 엄청나게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신하를 이제 억누르는 역할들도 했었고, 신하들이나 뭐 이제 우리 붕당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조선시대 이야기 할 때. 그 붕당들이 상대 세력을 압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장치로도 사실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이 좋은 그런 의도로 활용이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특징적이고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이제 참여형 집단 토론들이 이미 이제 조선 시대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다 토론 말씀드릴게요. 세다 토론은요, 원래는 미국의 교차조사식 디베이트 협회라는 의미예요. 세다라는 말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협회에서요, 상호 교차 실문형 토론의 포맷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상호 교차 실문형 토론 이 방식을 이제 세다라는 이 이제 협회 이름을 따가지고 세다 토론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세다 토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원래 그냥 고전적인 이제 근대식 교육에서 활용이 되던 이제 직파식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입론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박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역할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제 입론도 해보고 뭐 반론도 해보고 교차조사도 해보고 이게 우리 토론 교육의 목적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틀에다가 입론, 반론, 교차조사를 모두 이제 개개인이 수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토론 교육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우리나라 토론 현장에서도 아직까지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뭐 근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4인이 이제 2명 해가지고 팀을 이루는 그런 모델이고요. 뭐 이제 토론자 1, 토론자 2, 토론자 쭉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반하고 교차조사하고 2반하고 교차조사하고 2반하고 교차조사 2반 교차조사 반박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로로 보시면 각 토론자마다 2반 전부 다 하고 2반 교차조사 반박, 2반 교차조사 반박 이거를 이제 다 순서대로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반대측의 제2토론자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이런 방식의 토론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감정적으로 막 이제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참 어려워.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토론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토론을 가지고 나는 수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세다 토론도 그렇고 칼퍼퍼 토론도 그렇고 뭐 의의는 충분하죠. 뭐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그게 되게 완벽한 어떤 그런 체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차시 바꿔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들 계속 할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례가 모의법정 토론인데, 모의법정 토론은요, 소위 우리 왜 법정에서 왜 이제 그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막 싸워가지고 판결 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접목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 토론인데, 이거 이제 일종의 역할극이죠. 일종의 역할극이기도 하고, 이거 이제 재밌거든요. 해보면 되게 재밌으실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그때는 교수는 아니었고,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저는 이제 그 4대 국어교육과를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니까 되게 이제 그 역할에 맞게 막 인격적으로도 막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 한번 하려면요, 주변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구현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하고 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 모의법정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용 교재를,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도 한 번쯤은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고, 주변에 준비해야 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어, 뭐 이제 일반 토론을 대할 때 자세가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요, 차시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앞에서 봤던 이런 사례들은 이제 참고로 하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시를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시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